환승은 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잊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로제입니다. 오늘은 전 애인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겨서 마음고생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하는 순간 제 상담의 3분의 1은 줄어들 것 같거든요. 하지만 애인의 환승으로 상처받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큽니다. 환승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아니, 환승이 다 똑같지 그걸 구분하고 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환승을 하는 심리가 완전히 양분화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환승 이별은 더 높은 가치를 원하는 인간의 번식 본능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에게 차은우, 장원영이 대시를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애인이 있는데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이 번식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대부분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전 애인이 여러분보다 더 가치가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애초에 여러분과 연애를 시작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할 때 이런 케이스는요, 환승 이별의 10%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0%는 무엇이냐? 바로 이별 후유증에 대한 반발심으로 시작하는 관계입니다. 정식 명칭은 리바운드 릴레이션십. 쉽게 말해서 이별의 두려움을 새로운 연애로 극복하는 걸 뜻합니다. 어떤 불만족을 느끼고 이별을 했는데 이때 다른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준다면 이걸 사랑이라 착각하고 연애를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게 애인과 싸우고 나서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토닥여주잖아요. 어느새 그 둘은요, 정이 생기고 마음이 생겨서 가까워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000건 이상의 환승 이별 상담을 하면서 리바운드라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여러분의 전 애인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가만히만 있어도 절반 이상은 전 애인이 후회하고 연락이 오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 자존감이 낮다.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가정 환경이 안 좋다. 과거에 따돌림이나 버림받은 상처가 있다. 애정 결핍이 심하고 연애 의존도가 높다. SNS를 좋아하는 관종이다.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 방어 기제가 심하다.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잠을 잘 못 잔다. 자취하면서 고양이를 기른다. 기본적으로 리바운드라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멘탈이 약해서 이별에 취약합니다. 정신적으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뜩이나 방어 기제가 심해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의 이별에 있어서 자기는 잘못이 없어. 여러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환승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 주변 사람과 환승을 한다. 보통 리바운드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거나 주변의 사람들 혹은 직장 동료와 많이 일어납니다. 소개팅을 받아서 새로운 환승을 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리바운드라는 건 어떤 높은 가치를 원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힘듦으로부터 회피하고 싶은 심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이때 이별 후에 생겼던 호르몬의 불균형이 다시 안정 상태로 돌아온다고 착각을 하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라며 마음이 깊어지는 거죠. 그런데 확실한 건 그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이 여러분보다 가치가 높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여러분보다 못난 사람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어떤 매력을 보고 만나는 게 아닌 신뢰도와 안정감을 보고 만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세 번째, 연애하는 티를 많이 낸다. 이건 좀 케바케입니다. 다만 티를 많이 내는 쪽이 훨씬 더 빨리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과 헤어지고 그 애도 기간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뇌는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동시에 여러 명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성이 돌아오잖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매력이 없어 보이니까 애인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보이죠. 이때 굉장히 극심한 혼란을 겪습니다. 나는 전 애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람을 만난 건데 왜 이런 복잡한 감정이 들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지? 이 인지부조화를 해소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 정말 잘 지내는 것처럼 이 사람과 완전 깨를 볶는 것처럼 SNS나 주변 사람들에게 티를 냅니다. 왜?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하고 즐겁다는 걸 스스로에게 합리화하고 싶고 당위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을 잊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환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아니, 나랑 연애할 때는 절대 티도 안 나는 사람이 갑자기 환승을 하고 왜 그렇게 티를 내는 거지? 이 모습을 보면요, 배신감을 느끼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나은 거 아닌가? 엄청나게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웃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을 잊지 못해서 어떻게든 이악 물고 이 사람과 연애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리바운드를 한 전 애인과 어떻게 재회를 해야 하냐? 리바운드 관계는 절반 이상이 2달 이내에 끝나는 경우가 많고 길어봐야 6개월 이상을 넘기지 못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시간만 지나도 알아서 후회하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더 상대방이 후회할 수 있게 디테일한 지침을 보내는 걸 선호합니다. 여러분과 헤어지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상대방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너였어도 위로받고 공감받는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을 것 같다. 왜 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어.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이제 나는 네가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동안 정말 미안하고 감사했어.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불만족을 느낀 부분을 여러분이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니 아로제님, 환승을 한 쓰레에게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는 게 맞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리바운드라는 것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에게는요, 비정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 사람 있나요? 만약 이런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준다고 강하게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튕겨져 나가거나 아니면 지금 만나는 사람과 더 관계가 깊어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욕을 할 바에는 아무것도 안 하거나 셀프 호구가 되어서 나중에 이 친구가 더 나에게 쉽게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려요. 리바운드는 절대로 제외를 하지 말라고요. 왜? 혹여나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 어떤 불만족을 느끼잖아요. 또 빠르게 환승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떠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로지였습니다.